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힘든 10월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됐어요. 10월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이제 초반에는 코스닥 낙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됐던 10월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상대적인 낙폭이 많이 좀 심하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건, 후발주건, 이 경기 민감주건, 코로나19 수혜주건 전체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는 좀 이런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11월달하고 이제 12월달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좀 포트 전략을 세워가느냐가 앞으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방송 통해서 좀 전달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는 그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빅스 지표라고 아시나요? 많이 좀 들어보셨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공포지수라고도 하거든요. 공포지수. 공포지수는 말 그대로 좀 펀더멘탈에 기반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좀 반영하는 지표로 좀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40을 넘었어요. 지금 한 25, 26 됐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빅스 지표가 40까지 좀 오면서 40까지 왔던 시점을 한번 쭉 가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월달. 6월달 여기 그죠? 6월달 요 수준까지 일단 온 거죠. 그러니까 빅스 지표로 보면은 올해 한 6월달 수준까지 공포지수가 좀 근접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지수는 사람의 심리란 말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락하는 구간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었을 때 좀 빠르게 반영하는 이런 걸로 보면 되는데 이런 게 많으면은 투매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져요. 주식들이 기술 반등되다가 다시 반락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 공포지수라는 것이 6월달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몇 가지 상황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6월달 수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6월달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166 정도 됩니다. 고점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 빅스 지표가 지금 40 수준까지 한번 터치했다가 지금 다시 또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6월달 이때 보였던 빅스 지표 좀 근접까지 와 있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한 2166이니까 지금 지수로 치게 되면 한 100포인트 선 정도? 그죠? 아래에 위치해 있는 지점이죠. 자, 지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좀 보면 코스닥 6월달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759니까 한 760 정도 됩니다. 760 이때 그죠? 근데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같이 조정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차이점을 알았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미리 저점을 한번 확인해서 6월달 수준 한번 갔다 왔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미 저점이 3일 전에 나왔고, 3일 전에 저점이 아직 안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갔다 오지도 않았고, 요 3일 전에 이때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는 흐름이 지난 한 달 정도 나타났었는데 3일 전부터 갑자기 역전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요때가 뭐가 있었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얘기 나오면서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시점.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있었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D램과 낸드, 그 다음에 서버 D램에 대한 그죠? 예상치를 이야기를 했죠. D램은 공급 과잉이 더 심하게 나올 거다. 낸드는 4분기까지 더 빠질 거다. 실적은 당연히 3분기보다 4분기 안 좋을 거다. 서버 재고 조정 4분기 계속 진행이 될 거다. 내년도 1분기까지는 진행된다고 봐야 된다. 바닥 턴되는 시점은 내년도 1분기 말 이후. 급하게 살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나오니까 내년도 4월까지 상속세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어떤 식으로 납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삼성에서.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되어서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는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한 43%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한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려면 삼성물산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8.5%에 해당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지 이번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동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밖에 없었어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위탁밖에 없었어요.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삼성전자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건희 회장님 별세됐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 뭐가 던져집니까? 큰 이슈거리가 하나 던져지죠.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이 지분 가치가 한 30조 정도 되는데 이 자금 어떻게 마련하지? 그렇게 되면은 삼바 주식을 올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르는 게 유리해지는 구조로 가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재개되는 걸로 FDA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화이자가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성 이 세포를 유발하는 이게 이제 사망과 관련된 거거든요. 안정성 이게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네. 모더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2, 3일 동안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움직임이 역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 오늘 이제 들으시지만 이거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요. 실시간으로 이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움직임이 급변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 그 월요일인가요? 그죠? 녹십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그다음에 녹십자를 못하면 녹십자 홀딩스, SK 케미컬 쉽게 안 죽을 거다. 그래서 위탁 쪽. 이번 주에는 이쪽만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추천을 좀 드렸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그리고 이제 11월 달은 제대로 된 이 변동성과 저는 싸운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에 포인트를 좀 두면서 가는지 이 방송에서 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지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여기서 2360일 상승하든 횡보하든 하락하든 관심이 없다. 정석투자는 관심이 없다. 그죠? 그리고 맞출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의미가 없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핵심 본질이 없기 때문에. 백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선 끝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수 보고 전략 세우면 안 된다. 메인이 뭔지를 봐야 된다. 앞으로 시장을 뭐가 장악할 것 같냐. 그래서 저는 백신이 장악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은 해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그럼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주식은 투자 매력이 확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언택트나 5G나 이쪽으로 또 집중해야 됩니다. IT 반도체 쪽에 또 답을 찾든지. 그만큼 우리가 미리 예단해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거다. 아니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니까 이거 되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수혜를 보겠구나. 그래서 미리 이런 전략을 세워서는 큰 코 다친다는 얘기죠.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회는 위기 속에 발생이 됩니다. 너도 나도 다 평온한 상태에서 절대 가지 않아요. 전멸시켰다가 그리고 판을 새로 짭니다. 그리고 그 판을 장악하는 업종군, 종목군, 산업군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10배 시세가 터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느냐, 중심에 들어갈 거냐가 관건인 겁니다. 이게 이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저는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2267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이 2270선 요 자리지 않습니까? 요 자리. 그죠? 이게 올해 1, 2월 달 코로나 요 사태 터지기 전에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시장을 이끌었던 시기에 주도주.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코로나가 시장의 메인이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메인이었던 시점에 자리까지 좀 테스트가 물량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2150선, 60선은 6월 달 빅스 지표 여기니까 요 구간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회, 어떤 매수 기회, 요거는 저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기서 기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니면 상방을 강하게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지금 저는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뭐 개파락 기준 양봉이 나왔으니까 매수, 말도 안 되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대선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대선이 끝나야 돼요. 대선이 끝나야 뭐가 사라져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돈을 쓸 때마다 모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딱 등장한 다음부터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사는 거예요. 5G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주파수 경매가 나오려면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12월 달 초에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개파락 양봉? 아니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그게 아니라 공시가 나와야 돼요. 수주 공시. 아니면 실적이 다 오픈된 다음에 얼마나 박살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바이오 제약 언제 반등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나요? 녹십자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최근 들어서 여러분. 삼바가 왜 갑자기 튀기 시작을 합니까?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딱 불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하루 이틀 뒤 튀기 시작하죠. 녹십자. 왜 갑자기 움직이죠? 전염병 퇴치연합 CPI에서 그죠? 공식 홈페이지에 떴잖아요. 명분이 쓴 다음에 움직인다고 지금 시장은. 그리고 잡혀야 돼요. 숫자가. 가늠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애매모호하면 지금 시장은 주식시장이면 여기 주위에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와서 괴롭히는 구간이 있지만 아주 큰 기회의 장으로 저는 작용할 거다라고 봐요. 환율을 보겠습니다. 빅스 지표가 올해 6월 달 수준까지 지금 근접했다고 했잖아요. 자, 환율을 한번 봅니다. 환율이 오늘 1135원, 살짝 올라서 1135원입니다. 1135원이면
6월 달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 정도까지가 맥스였냐면 1230원이에요. 지금 100원이에요. 100원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6월 달 저점이 얼마 정도 되냐면 1190원이에요. 요 시점. 그죠? 요 시점. 그러니까 빅스 지표는 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으로 회수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거 팔고서 선진국 시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위에서 맴돌지 이 돈을 가지고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네 이 미국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백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만약에 1190원을 회복해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근데 지금은 유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식 포지션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이 포인트가 나올 때 내가 생각하는 이 키워드가 나올 때 난 주식 사야지.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투매나 그다음에 공포에 어떤 휩싸이는 이런 식의 좀 전략은 오히려 놓칠 수 있다. 기회를 좀 놓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명분이 서야 됩니다. 주식이 반등이 나오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냥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거나 뭐 볼린저 밴드가 뭐 하단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시장이 메인 키워드가 백신인데 이 백신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이 기업이다. 그러면 10% 급등 나와도 그 주식 사는 거예요. 눌릴 때. 15% 급등 나왔어요. 차라리 그거 눌릴 때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5G 관련된 주식도 계속 떨어지는데 돈일 때마다 물타기에 오래 걸리죠. 만약에 12월 달에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한 달 동안 손가락 빨아요. 그거는 전략이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딱 포트폴리오에서 약한 주식군, 중간, 강한 주식군 딱 보고서 지금 시장의 판이 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차라리 약한 거 잘라가지고 강한 주식을 옮길 줄 아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왜? 이번 시장을 장악하면 또 10배짜리가 터질 테니까. 제2의 알테오젠이 나올 거고 제2의 CJN이 나올 겁니다. 백신이 나오니까. 최소한 100억 도스 이상을 생산을 해야 돼요. 전염병 퇴치연합에 지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돼 가지고 안정성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미 해외 쪽 논문에서는 이 RNA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조금 있으면 백신 관련된 주식이 이제 완전 세대가 넘어가는구나.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럼 거기서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강단 있게 전략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저는 바이오 관련돼서 지수가 어디까지 그거 나중에 이제 돌아설 때 뭐 시장 좀 안정되거나 지금 40조 전까지 불었던 거래대금이 지금 2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남겨놓으세요. 다 쓰지 마시고.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좀 살 거 있냐? 그러면 백신 사세요. 백신. 위탁업체. 그리고 RNA 사야 됩니다. 2세대에서 3세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5G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버티세요. 급하게 돌리는 포인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략만 잘 세우면 돼요. 그리고 OLED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제 낸드 쪽도 좋아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하는 얘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움직이는 주식들 좀 나오더라고요. 테스 같은 애들. 그래서 D램보다는 낸드가 확실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심플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뭐 대선 관련된 키워드, 뭐 바이든 나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 해야겠구나. 바이든 안 되면은 트럼프 쪽 관련되는데 그럼 트럼프는 뻔하잖아요. 미중 무역 압박 조금 더 직설적으로 갈 거고 자국 우선주의 강화될 거니까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산업군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내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주식이나 바이오제약 완전 밀어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하면 유럽 보고 해야 되는 주식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심플하게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도 이제 D램보다는 낸드가 더 좋아지겠구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딱 보면 그런 키워드가 잡혀야 돼요. 그러면 IT 반도체 가운데서 전공정에서 해야 되는 기업이 딱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LG 화학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 먼저 준비해서 잘 가니까 대한유화도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으로 좀 바꾸려고 하죠. 그죠? 그 캐파 늘린 것 때문에 대한유화가 그래서 시세가 터진 거 아닙니까? 최근에 2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전공정 업체 뭐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전공정 쪽 관련된 투자 좀 줄이니까요. 뭐 하냐면 배터리 장비 쪽 준비해요. 그래서 막 PSK 원액 그 홀딩스가 막 인수한 절차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SFA가 왜 사업 체제를 왜 변화를 주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가 이제 CDIM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편승되는 주식만 해야 되는 겁니다. 심플하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 주식 전략을 좀 세울 때 복잡하게 좀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수는 예측하지 마셔라. 오르든 하락하든 중요하지 않다. 왜? 대선 일정 전까지는 의미 없다. 아셨죠? 네, 전 그렇게 일단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데 삼성그룹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면 삼성전자를 띄우는 것보다 누르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3,000원이나 52,000원 정도 오면 이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리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56,600원에서 57,000원은 현대 그 삼성전자가 평균치 정도 했었을 때 밸류거든요. PB 한 1.3배 정도. 그러니까 큰 매력은 없어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훨씬 더 낫죠. 얘 지분 가치를 올리는 게 유리하잖아요. 삼성물산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쓰잖아요. 명분이. 여태까지 CM 업체로부터 CM 업체였잖아요. 계속 위탁 수주 받다가 이제 CDO로도 가려고 한다. 바이오 벡터 쪽도 하려고 한다. 김태현 CEO가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티플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나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손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지금 간다고 하잖아요. 뭐가 서요? 명분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최대한 싸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여러분들 전략 세우실 때 꼭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대표적인 수혜주 아닙니까? 대형주 하실 분들은 차라리 이거 가지고서 매매해야 된다고 봐요. 대형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일 리스크가 적고 매매하기에 좀 그러니까 추세까지는 아니라 추세가 나오진 않겠죠. 지분 가치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삼성생명 이것도 단기간 내는 뭐 지배구조 관련된 섹터에서 순환매는 좀 돌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업 펀더멘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배구조를 활용한 매매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요 얘기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이번 주 이제 63만 원, 4만 원대 추천 나갔죠. 그다음에 녹십자 이건 지난주 월요일에 22만 원대 추천 나갔는데 지금 벌써 30만 원 넘어섰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전염병 퇴치 연합 CEPI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할 거다. 그죠? 예, 공식 발표가 있었고 그 기업이 누구든 간에 매출을 찍힙니다. 숫자가 찍히면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녹십자도 이번 구간 좀 메인이라고 보고 있고 녹십자를 놓치면은 녹십자 홀딩스로 사면 된다. 근데 얘는 약간 근데 후발로 갑니다.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SK케미칼 그다음에 바이넥스 CM 업체들 가운데서 차라리 조정이 나오면 이들 업체 저는 공략하는 게 이번 구간 메인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RNA 쪽 관련돼 가지고 알테우젠 ADC 제형 면역 기술 이거 아주 대박 터뜨렸던 업체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올릭스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올릭스. 그러니까 RNA 쪽으로 실질적인 임상 진행이 가능한 업체, 그 실제 기술 수출이 가능한 업체,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ST팜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지만 기준 양봉을 쓰면은 이런 주식들 살아난다고 봐요. 그래서 RNA 올리패스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RNA 추출 장비하고 있는 제놀루션 뭐 이런 업체들 이런 게 이번 바이오 제약에서 좀 공략 우선순위가 좀 보고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지금 5G나 IT 반도체, OLED, 그다음에 뭐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 쪽 관련된 부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공개 방송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고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주였습니다.